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목표를 향해서 쉴 틈 없이 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 심실고갈 상태를 뜻합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해 굉장히 내가 이뤄놓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신 분들 연말에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내가 이 정도 성장했어라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자세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올해 취업을 못한 게 아니라 또 내년에 취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성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 거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 취업 토크 잡담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6분의 잡담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기승전 취업, 우리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번아웃 신드롬 이야기가 나왔는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발표도 좀 많아졌고 해서 나는 다 타고 이제 남은 건 쟤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몸에 좀 휘발유를 끼얹으면서 계속 좀 불타올라야 내년이 좀 밝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잡 아이디어의 든든한 취업 동반자 정지선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지선 코치입니다. 오랜만에 나왔더니 또 설레네요. 근데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멘붕 싸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신 자세를 가다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자, 이어서 팟캐스트 철수와 존슨의 취업 팟개론의 비자발적 취업 전문가죠. 우리 철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진짜 취준생들의 보릿고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게 발버둥 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내년 상반기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활약 기대하겠고요. 잔매거진의 안방마님과도 같은 우리 강주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다들 취업 얘기하셔서 저는 다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요, 참 겨울치고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잔매거진과 함께 따뜻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취업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최윤선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관문을 치르고 왔는데요. 저도 좀 열심히 태우다 보니 감기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요. 윤선 양, 어떻게 됐죠? 이번 주에 좋은 소식 우리한테 전해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요번 주 아니고요. 네.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아, 조금 더 기다려야 네. 되는 상황이군요. 네, 참. 이게 진짜 심지가 거의 다 탈 것 같아요, 이거. 그래요. 잔매거진 속 코너 속의 코너죠. 최윤선 취업하는 시간. 예. 여러분께 계속해서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달 뒤부터 정식 취준생이 됐습니다. 중대방송국 UBS 기자 강민우 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휘발유를 온몸에 끼얹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데요. 이제 정말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복학생 강민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6분과 함께 오늘 아주 다양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1부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 1부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한 설문조사가 취준생들을 발끈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자의 잉여 스펙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인사 담당자의 63%가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가진 스펙 중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일명 잉여 스펙이라고 하는데요. 스펙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하나라도 더 쌓기 위해 노력하는 취준생들은 그야말로 멘붕이 온 겁니다. 대체 취업을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취준생 2번 울리는 잉여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막상 또 필요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예, 어떤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펙 관련해서는 우리 철수 씨 할 얘기 참 많을 것 같은데 필요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제일 대표적으로 좀 토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토익? 네, 물론 토익 한 850이나 900 이상만 넣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더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취준생들이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어떤 만점을 목표로 학원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책을 사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좀 왕왕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좀 연애를 하거나 놀러 다니는 게 취업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놀러 다녀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될 수 있으니까 토익 열심히 하세요. 그래요. 예. 이제
일단 철수 씨가 좀 오랜 세월 준비를 하면서 지켜본 결과로는 토익이 현실적으로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네, 아니 예. 뭐 도움은 되죠. 근데 도움이라기보다는 약간 자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정 수준만 넘으면 사실 더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그 필요 이상의 점수를 받으려고 더 노력을 하고 실제 입사에서도 토익 점수가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어떤 자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잉여 스펙 중에 하나로 이제 토익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윤선 양은 이건 내가 준비하면서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싶었던 게 있어요? 사실 저도 철수 씨랑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토익이나 뭐 굳이 따지면 한자나 한국사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토익 같은 경우는 저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요즘 그렇게 영어 성적 안 보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게 필요한 스펙인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영어 스펙이 높다고 기업에 잘 붙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토익을 비롯한 뭐 한자라든지 한국사 자격증이 필요가 없어 보인다. 민호 군은 어때요? 아직 본격적인 취업 준비는 아니지만 뭐 선배들이나 동료들 이야기를 보면 동기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요즘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좀 학점이 별로 필요 없지 않나. 뭐 그런 뜬금없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제가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약간 대학 학과 수업 자체가 그 학과의 그런 좀 전문적인 그런 학문을 따지기 위해서 평가하기보다는 진짜로 그냥 고등학교 시험 보듯이 내신 공부하지 그냥 교수님 찝어주는 데에서 얼마나 좀 덜 틀리고 덜 맞느냐 약간 이런 걸 평가하는 거라서 기업에 보려고 하는 그 학점의 그 상징성이라고 할까요? 그거랑 좀 이게 너무 멀어지지 않나요? 생각 들고 그다음에 또 직무 연관이 좀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가 좀 필요 없지 않나. 그래요. 자, 좀 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지성 컨설턴트가 보시기에 잉여 스펙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요? 네, 공감되는 부분도 아무래도 실제로도 학생들이 토익을 하느라고 구직 활동을 멈추고 토익과 같이 병행을 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어서 철수 씨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제가 실제로 학생들이 봤을 때 잉여 스펙은 중구난방으로 금융 자격증 하나, 기타 자격증 하나, 뭐 하나. 너무 이런 자격증을 중구난방으로 마구잡이로 따다 보니까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정말 도서관에만 있거나 혼자 집에만 있거나 이래서 실제 자소서를 쓸 때 쓸 말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격증도 내가 직무를 생각을 하고 목적성 있게 준비를 한다면 좀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도 좋지 않을까, 이것도 좋지 않을까 마구잡이로 따는 건 굉장히 잉여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좀 문어발식으로 마구잡이로 막 따는 건 분명히 필요 없는 스펙이다. 홍기찬 쌤 생각은 어떠세요? 학생들 상담할 때 이런 고민 많이 하나요, 학생들이? 많이들 하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좀 의미 없다는 것도 사실은 좀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3월 시즌을 준비한다고 하면 목표 선정이 지금 12월 달 올해 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에 다가가기 위해서 스펙 쌓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직무를 먼저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뭐 노력하고 뭐 직무는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짜게 되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펙보다는 내가 어떤 업계, 어떤 직무에 좀 집중해야 될까 그 플랜도 요즘 일원화시키는 건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직무만 선택하게 되면 취업의 확률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몇 가지 정해주고 그 우선순위에 다가가기 위해서 공통 분모의 이력들, 필요한 이력들이 있겠죠. 그거부터 만들어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옆 친구가 토익 공부하니까 나도 그거 한다.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생각이 없는 자들이 결국에는 잉여 스펙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뭐 어떤 잉여 스펙들이 있나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실제 그렇다면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잉여 스펙 설문조사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위권 순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인사 담당자들이 꼽은 잉여 스펙 상위권부터 살펴보시면요. 1위가 석박사 학위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는요. 뭐 회계사 등 고급 자격증과 극기 경험, 한자와 한국사 자격증, 그리고 창업 등 사업 활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요. 아까 윤선 양이 얘기했던 한자, 한국사 자격증이 이제 4위에 올라와 있고 실제로 갖고 있거나 지금 이 중에서 선배들이 막 딸라고 노력하는 것들이 이 중에 있어요? 네, 있죠. 한자, 한국사는 진짜 열심히 노력하시더라고요. 도서관 가도 특히 한자보다는 한국사를 그렇게 많이들 풀어요. 그리고 실제로 취준생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 이번에 한국사 시험 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들어서 특히나 또. 네. 예. 그리고 굳이 뭐 언론사를 준비하지 않는데도 한국어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또 굳이 그 직무로 연관되지 않는데도 회계사 자격증이나 그런 거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봤을 때 윤선 양이 보기엔. 근데 실제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준비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가장 쉬우니까
여태까지 공부만 계속 해오다 보니까 뭐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거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자격증 쪽으로 많이 준비하지 않나. 근데 또 나중에 보면은 이게 취업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지금 한 게 자격증밖에 없는데 자격증 더 딸까요? 이런 물음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희가 지금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바로 윤선 양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 민호 군도 지금 이 상위권 스펙 중에 노력하는 선배들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것들을 많이 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다 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제 주위에 보면은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가서 좀 뜯어 말려야 되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수치상의 그런 얘기긴 하지만은 사실 한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적성 검사에 그런 게 나오니까 좀 겸사겸사해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또 많은 것 같고요. 석박사 같은 경우 이제 학사 준비하다 학사 이제 졸업해서 취업하려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학력이라도 높여야겠다 지금 띵까띵까 놀 바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영이나 경제 계열에 있는데 학점이 너무 안 좋다 이러면은 이거라도 좀 있으면은 뭐 CPA 1차 통과라도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닌가 좀 싶어요. 근데 극기 경험은 잘 모르겠네요. 극기 경험 정말 필요 없다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아무튼 1위부터 5위 살펴봤고 인사 담당자들이 말하는 잉여 스펙 또 6위부터 또 그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은 하위권 네. 순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살펴보시면요. 해외 경험과 공인 어학 성적, 학벌과 수상 경력, 그리고 제2 외국어 능력, 학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좀 기본 스펙으로 그러게요.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윤선 양 이거 네. 다 준비하고 있죠? 웬만한 것들. 네. 아니 여기서 이게 기본 스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기본 스펙이기 때문에 하위권을 차지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고 또 해외 경험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갔다 온 것도 포함이 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준비하고 그 실제로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궁금한 게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엔 또 다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탈스펙 해도 계속해서 스펙을 쌓을 수밖에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도 좀 이해해 주십사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먼저 홍 쌤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는 별로 의미가 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업계하고 기업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해외 영업이라든가 중화비 매출이 높은 기업이라고 하면 제2 외국어 실력 당연히 보겠죠. 그다음에 공학도라고 하면 학점 관련된 이력들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일원화돼 있지 않고 타겟마다 선호하는 스펙이라든가 장르나 그 양들이 달라진다. 뭐 이런 부분들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좀 눈이 가는 게 이제 1위로에 뽑힌 이제 석박사 학위가 될 거예요. 제가 이 시기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학원 갈까요 말까요 이 고민들이에요. 근데 왜 이런 답변들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대기업들은 학부 채용하고 석사 채용이 통상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석사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2년을 쳐줍니다. 그럼 이 친구를 뽑았을 때 2년의 경력이 있을 만큼의 아웃풋이 존재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로 공대생들은 프로젝트를 좀 기업과제라든가 정보과제에서 좀 퀄리티가 높은 과제를 진행한 친구들은 실제로 그런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년 대학원 다닌 친구나 회사 생활 2년 했던 친구의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석사가 더 약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 대학원 선정은 꼭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취업 때문에 대학원에 간다? 근데 여러분들 연구실 생활이라든가 논문 패스 그런 부분들도 절대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공부가 내 적성에 많고 나는 이 분야에서 뭔가 도전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석사를 선택을 해야지 취업이 안 되니까 석사를 통해서 취업의 확률이 올라간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졸업한 다음에 석사들끼리 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원론적인 좀 기준에 맞춰서 판단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잉여 스펙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게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정지성 컨설턴트도 뭐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 느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이게 학생들과 기업의 입장이 다른 게 확실한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라고 했죠. 노동시장 자체가 학생들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해 뽑는 수가 적다 보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모든 인원을 평가할 수 없으니 정량적인 부분이나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하게 되는데 일정 부분 정량 부분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스펙이란 부분들이 많이 커지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홍 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좀 직무별로 중요 비중이 다르다는 개념을 학생들이 좀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국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영어 능통자가 필요할 필요는 없는데 학생들은 어학연수를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본인의 직무에서 좀 더 가산점이 많이 되거나 본인의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스펙의 개념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또 철수 씨는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지 궁금한데
뭐 이런 순위를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은 어떤 쪽이에요? 뭐 분노 쪽이에요? 아니면 뭐 공감 쪽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글쎄요, 저는 항상 분노해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분노긴 하지만 저는 이게 아까 홍 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업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은 뭐 말하기 시험만 보고, 어떤 기업은 토익만 보고, 또 어떤 기업에서는 한자나 뭐 이런 게 뭐 가산점을 주는 거고, 어떤 데서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한 기업만 준비하진 않잖아요. 취준생들이 모든 기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기업 준비하고 저 기업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펙이 좀 오버스펙 되는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어떤 게 중요한지 좀 자기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준비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역시나.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철수 씨가 그동안 사실 뭐 회사를 나오기는 했지만, 자주 나오긴 했지만 또 취직이 그만큼 잘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잘 되면은 그만큼 스펙이 좋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능력자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네. 이 스펙 중에 가지고 계신 스펙이 몇 개나 있으세요? 저는 그게 되게 철수 씨, 궁금해요. 예, 궁금한데요, 저도. 오늘 저한테 뭐 감정적인 들어가 있는지. 좋은 의미의 질문입니다. 그래요?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석박사학위 없고 회계사 없고 극기 경험도 없고 한자 자격증 없고 창업 경험은 한 번 있어요. 사실 이게 있고 해외 경험 없고 어학 성적은 딱 제가 한 820 나왔거든요. 토익. 820 있었고 학벌도 없고 수상 경력 없고 제2외국어 없고 학점도 3.5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스펙 중에서는 제가 이렇게 가진 건 없지만 그동안 좀 이렇게 좀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특별한 부분에서 좀 가산점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능력자네요. 진짜 우리가 그 퇴사했던 과정만 생각해서 그렇지 입사했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철수 씨는 정말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입사 담당자들이 말하는 그 인사담들이 말하는 이런 필요 없는 스펙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네. 다른 부분을 열심히 한 우리 케이스라고 생각 들고 기타 순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남아있는 순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하위 순위인데요. 12위입니다. 12위는 봉사활동 경험과 그 뒤를 이어서 인턴십과 사회활동 이렇게 남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 웬만한 스펙 다 나온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가, 내가 정말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몫인 거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방송 할 때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때요, 솔직히? 저는 사실 오늘 이 대본을 쭉 읽어보면서 네. 아니 잉여 스펙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잉여 스펙인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아직까지도 취준생들은 그렇게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제 스펙을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똑같은 취준생들이 이 정도면 어디 되시겠네요. 뭐 이 정도면 써볼만하네요.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스펙들이 전혀 잉여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근데 현실상. 철수 씨는 없이도 잘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자기만의 스토리를 찾지 못하면 결국에 다른 스펙으로밖에 돌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불안한 네. 마음에 사실 이런 스펙들을 채워 나가고 있는 게 또 현실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 가끔가다 이제 뭐 후배들, 신인 방송인들을 뭐 뽑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잘생기고 말 잘하고 뭐 예쁘고 말 잘하면 일단 당연히 최고인데 거기다 영어까지 잘해, 뭐 운동까지 잘해, 춤까지 잘 춰, 노래까지 잘해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가산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잉여 스펙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과연 점수를 깎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설문조사만큼이나 놀라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 중 25.6%는요, 이 불필요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에게 감점 등 불이익을 또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점을 굳이 주는 이유는 뭘까요, 홍 쌤? 왜 굳이 감점을 줄까요? 감점까지 준다는 계획은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고요. 너는 이게 있으니까 얘는 탈락. 뭐 그렇게 보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얘 금융자격증 따서 큰일 났네 탈락 이게 아니라 야, 얘 지금 여기 해외 영업 지금 지원을 했는데 금융자격증 이렇게 많이 적어놓은 거 보면은 당연히 과거 금융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면접장 가서 디펜스 할 수 있는 이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쓰지 말아야겠네요, 오히려. 안 쓰는 게 더 좋을 안 때도 쓰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걸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기업에서 야 얘는 뭐 이것 썼으니까 떨어뜨리고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까 윤선 학생 그런 얘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선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 친구는 연대를 다니고 나는 서강대를 다녀. 그럼 얘가 취업이 잘 되겠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에요. 얘는 학점이 3.7인데 나는 3.6이야.
그럼 얘가 나보다 위에 있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의 학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그 미시적인 부분들에만 집중하고 그걸 높이기 위한 노력들만 진행을 하게 돼요. 아까 그 설문조사 순위를 보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건 인턴십하고 사회생활 경험.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업에서 가장 필요하게 생각하는 스펙은 이런 스펙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토익이 뭐 일부 중요한 사람들 없으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준생이라고 하면 어학 등급이 있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여기는 어차피 차별성, 남들과 달라져야 나의 취업이 완성되니까 나하고 비슷한 학교, 비슷한 전공,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걔네들은 없고 나한테 있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결국 그게 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또 준비하셔야 될 것들 말씀해 주시는데 보태기 토크 해주실 분 계십니까? 우리 정기성 컨설턴트. 네. 아무래도 취업 지금 또 12월 되고 학생들이 이렇게 고민 상담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해주는 얘기가 어차피 회사 맞춤형 인간은 없다. 롯데 맞춤형, 삼성 맞춤형 인간은 없으니 네가 하고 싶은 직무 맞춤형 인간이 되라라고 많이 얘기해요. 회사에서도 점점 이제 NCS라는 개념이 정부에서 나오고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는 좀 직무 맞춤형 인간을 뽐으로써 아무래도 이탈률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트레이닝 비용들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개념의 직무 개념으로 맞춤형으로 좀 준비를 하면 이런 잉여 스펙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좀 줄이고 좀 더 효과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철수 씨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실까요? 네네. 아까 뭐 윤 선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취업 뭐 포털이나 게시판 같은 데 가보면은 자기 스펙들 나열하고 평가해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데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 루저들이잖아요. 진짜 좀 이렇게 취업 되려면 그런 루저들 풀에서 놀지 말고 이런 또 직업 방송 보면서 좀 조언도 좀 받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쓸데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 안에 있으면 계속 잘 돼봤자 거기서 잘 되는 거잖아요. 잘 되는 사람은 나가죠. 그쵸. 있지도 않고. 패배자들만 있는 데이기 때문에 좀 벗어나야 돼요. 아주 솔직한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도움되는 말 같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뜬금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스펙, 내가 잘하는 게 뭐냐, 필요 없는 건 뭐냐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과연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진짜 잘하는 건 무엇이다. 나는 정말 이런 것이 나의 강점이다. 한번 여러분들 어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은 네모다, 땡땡땡이다. 여러분들 미리 칠판에 적어주셨고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개합니다. 자, 우리 민호 군부터 나대기. 틀리지 않는데요? 나디아 연대기의 뭐 줄임말 아니겠 진짜 나대기. 네, 그냥 뭐 나댄다 그런 이제 표현에서 비교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이미지도 아니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실 좀 약간 파격적인 걸 좀 해보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자꾸 복학생 티 난다고 막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그게 또 복학생 같은데. 큰일 났네요, 이거. 아무튼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중고등학교 때부터 좀 이렇게 앞에 나서서 뭐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와서는 또 이제 방송국에서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앞장서서 뭘 하고 또 이렇게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걸 좀 되게 좋아하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좀 그게 저한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좀 다들 어디가 이렇게 기업이라든지 거기 있는 선배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넌 아무래도 좀 영업 쪽이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 듣는 게 아무래도 저는 약간 이런 거를 제 강점으로 삼아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약간 그냥 스스럼 없이 좀 잘 앞장서서 하는 그런 거예요. 아주 좋은 자세 같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민호 군이 이제 쭈뼛쭈뼛한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좋게 말해서 잘 저거 한다. 나쁘게 말해서 안 된다. 자, 그리고 윤 선장은 내가 바로 왕언니. 무슨 뜻이죠? 근데 민욱은 나대기가 되게 부끄럽네요, 이거. 사실 근데 실제로 칭찬을 하면 제가 같이 일을 해봐서 알지만 진짜 잘해요, 잘하고. 네, 그럼 이제 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둘이 사귀는 거 아니면 그냥 본인 얘기만 하세요.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계속 웃겨서. 왕언니가 무슨 뜻이에요? 사실 그냥 보통의 말로 쓸까 하다가 이게 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왕언니라고 썼고요. 실제로 제가 왕언니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한테 자주 듣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 이유가 제가 조금 상담이나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을 굉장히 잘해서 이렇게 썼어요. 최근에도 대학 친구들한테 너 왕언니인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봤을 때만 애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막내 같은데 이 또래들 사이에서는 그런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군요. 제가 막 애늙은이라는 소리도 들어봤어요. 가서 이렇게 후배들 있으면은 거의 약간 지존 같은 그런 게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무서운 언니구나.
아무튼 뭐 스터디 할 때도 본인이 쫙 리드해서 한다는 이야기 듣긴 들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주리 씨의 나만의 장점, 나만의 스펙. 네. 체력이네요. 전 체력으로 꼽았습니다. 아, 역시 체대 출신. 예. 그 부끄러워지지만 이 체력이라고 표현을 한 게요. 너무나 뛰어나게 체력이 쟨 강철 체력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왜 주변에 보면은 가늘지만 정말 길게 가는 에너자이저 아시죠? 가늘고 오래 가는. 네. 약간 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다 감기에 걸리고 아파도 예. 저는 시작만 하고 말고 약간 이런 식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그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력으로 썼습니다. 그래요. 주변에서 많이 아파도 본인은 같이 옮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유행하는 질병들을 걸려본 적이 없고 예. 이러고 방송 나가고 걸리면 좀 창피하긴 한데. 그래요. 오늘 윤선 양의 센 바이러스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하여튼 주리 씨 체력 좋으니까 진짜 항상 웃고 방송 잘하잖아요. 예, 분명한 강점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철수 씨 답변 기대됩니다. 회복. 네. 회복이 뭐예요? 사실 네, 제가 여태까지 따져보니까 한 100개 가까이 되는 기업에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게 회복이 잘 안 됐는데 이게 광탈에도 약간 좀 장점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좀 이렇게 원하는 기업에 떨어지면 한 3, 4일 정도 조금 이렇게 우울하고 예. 진짜 나가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제는 뭐 한 떨어지고 나서 한잠 자고 일어나면은 또 쓰고 싶은 기업도 생기고 또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좀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회복력이 남들보다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멘탈이 진짜 강해졌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하도 얻어맞으니까 괜찮아진 것 그래도 같아요. 떨어지면 그 순간은 기분 나쁘죠. 좀 더럽죠. 그러나 금방 회복된다.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정기성 컨설턴트는 고기 굽기. 네.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의미거든요, 사실. 뭐 대학 생활도 하고 뭐 네. 회사 생활하면서 어릴 때 시집 때 생각해 보면 뭐 회식 때 이런 데 가면 음주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가무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음주 가무 못 하거든요. 제가 잘하는 게 아무래도 고기 굽기 네. 이런 거 사랑받았습니다. 예. 또 살림을 하다 보니까 고기 굽기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 장점이 제가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고기 굽기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꼼꼼해요. 굉장히 꼼꼼하고 배려심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주워만 먹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 나서서 이제 뭐 그 중국집 음식을 시켜도 본인이 다 비닐을 벗긴다든지 그런 아주 섬세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줄 세워서 굽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뭐 이렇게 한번 멋지게 포장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에 우리 형쌤은 발췌독. 이게 저 취준생들한테 좀 중요한 역량이고 저도 좀 잘하는 역량인데 저는 회사에 있을 때 한 1년 동안 신문만 보는 게 저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요 경제 이슈 같은 거 정리해가지고 보고서 쓰는 게 일이었는데 너무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경중을 따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취준생들한테 신문 읽기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게 여러분 인적상 시험도 그렇고 토론 면접, 롤플레이 면접, 또 여러분들 업계 직무 선정하는 작업에 있어서 아주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 신문을 읽어야 되는데 평생 페이스북만 하던 친구들이 또 한국경제 읽으라고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걸 다 읽고 있어요. 다 읽을 수도 없고요.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중을 좀 따져서 빠른 시간 동안 좋은 정보를 발췌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취업 활동에 큰 엔진이 생긴다.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사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봤던 이유도 이제 시청자분들,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본 이유입니다. 스펙의 어떤 개수에 목숨 거는 것보다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스펙에 목숨을 걸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미였고요. 끝으로 1부 정리 어떤 분께서 해주실까요? 예, 빼어난 스펙이 없이도 앞서 말한 자신의 강점을 잘 어필하기 위한 방법. 철수 씨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얘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저는 이게 그 취업이라는 게 어떤 연애나 결혼에서 구애 과정을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사실 20대 초반, 중반까지 쌓은 스펙이 얼마나 그게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결국에는 그 대동소이한데 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스펙은 되게 잘 돼 보이고 내 스펙은 되게 초라해 보인다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쌓은 스펙에 대해서 좀 잘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정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 토크 잡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잡담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토크가 2부에서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